스펙보다 도전이다. 비빔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열혈 청년 5인방의 당돌한 세계 도전기. 비빔밥 유랑단. 5명의 직장인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이들은 대기업과 외국계 은행 등 소위 잘나가는 직장을 그만두고 화합과 웰빙을 상징하는 한국 음식 비빔밥을 만방에 알리겠다고 세계 일주를 떠났다. 2011년 4월부터 8개월 동안 전 세계 곳곳에서 100번의 비빔밥 시식회를 마친 그들. 그들은 한국의 맛을 알리는 전도사이자 도전하는 청춘의 표상이다. 비빔밥 유랑단은 소위 잘나가는 직장과 스펙 쌓기에 꿈과 열정을 저당 잡힌 우리 시대 청춘들에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만의 이야기를 찾아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라고 말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일단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주제가 사느냐, 더 잘 사느냐, 네. 그것이 문제로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연 많은 청춘에 네.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20대 자체가 그냥 뭘 하면 살아야 되냐는 그 고민을 계속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가장 되게 중요한 계기는 군대였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되게 책을 많이 읽었는데 내 인생을 바꾼 20살 여행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책을 읽고서는 어딜 떠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닐 정도로 그 책은 되게 신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타고 독도 알리기 세계 일주를 하자라는 기획을 이제 하게 되죠. 저의 20대는 어떻게 보면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제대를 하고 나서 한 3개월 있다가 팀을 만들게 되고 또 1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처음에 2004년 5월에 계획을 했는데 2006년 3월에 이제 이 여행을 떠나게 되죠. 예.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대기업을 다니다가 네. 어떻게 그렇게 그만두고 네. 세계로 떠날 수가 있느냐. 그때 저한테 엄청난 실패 경험이 된 거죠. 그 독도라이더라는 프로젝트가. 근데 시간이 가서 제가 입사를 할 때도 자기소개를 하기 가장 좋은 소재가 이거였어요. 그게 가장 저다움을 드러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의 경험을, 그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잘못했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이제 얘기하지 않고 잘한 것만을 얘기해서 들어가고 하니까 나중에는 좀 되게 스스로 쪽팔린다, 민망하다. 그래서 제가 점점 느낀 거는 저는 이렇게 성장을 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성장을 해 가는데 한쪽 부분이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커지질 않는 거죠.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내가 뭔가 그 실패의 경험을 덮을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근데 30살이 되면서 30이란 나이가 늦은 나이는 아닌데 뭘 미룰 수 있는 나이도 아니지 않냐. 회사를 그만두고 뭔가 내가 그 트라우마를 깰 수 있을 만한 뭔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세계 일주를 하고 싶었던 마음을 이제 아쉬움으로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한번 진짜 다시 해보자라고 생각하고서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죠. 주변에서 많이 말리셨을 것 같은데 뭐 거기다가 혼자 떠나신 게 아니라 동료들도 이렇게 네. 다 모으셨잖아요. 도전을 하려 그러면 도전은 실패의 가능성도 있고 성공의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공의 가능성만 보면 누구나 하겠죠. 근데 실패의 가능성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원하는 만큼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됐을 때 그만둘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망해도 내가 한번 다시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독도라이더를 하다가 이렇게 거기서 팀에서 나오게 되고 그때 느꼈던 좌절이 있었는데 그거를 딛고 일어났던 경험들이 저한테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망해도 그때도 내가 다시 일어나서 뭔가를 해왔는데 이것 못하겠냐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비빔밥이 화두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떤 국가적 사명이나 아니면 뭐 한식을 세계화하겠다 뭐 이런 좋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제 그보다 그 전에 좀 숨어 있는 개인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저희 할머니가 뭐 음식을 하셨던 분이고 어머니가 또 비빔밥집 하고 계신데 제가 이걸 하면은 얼마나 이게 누가 봐도 멋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제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전 국민적인 관심 정도에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궁금해하고 알아가고 있는 중인 거죠. 예. 비빔밥 유랑단 1기 활동을 하면서 이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래저래 일이 많으셨는데 2기에도 계속 비빔밥으로 가세요. 네. 네. 가지게 되신 이유가 있다면? 네, 근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비빔밥을 먹은 사람들이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저희가 음식을 계속 주면서 막 비벼주고 같이 먹어보고 하니까 우리도 한국 사람들 정서가 야, 밥 먹었냐, 야, 밥 한 번 먹자, 뭐 이런 식으로 밥과 관련된 어떤 정서가 많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랑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는 걸 통해서 조금 더 친밀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게 이 비빔밥이라는 아이템을 선택해서 되게 좋았던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걸 또 하게 된 이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비빔밥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가 뭐 맥도날드에 가고 뭐 피자헛에 가서 뭐 그 피자나 햄버거를 알았듯이 전 세계 어디든지 사람들이 비빔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유통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은 홍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이 활동을 해야겠다. 일기 활동을 마치고 네. 그 나머지 멤버분들은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지. 저는 이제 기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비빔밥 유랑단은 계속 할 건데 비빔밥 유랑단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좋아하는 사람 외국인들한테 한국의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주자라는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그렇고요. 대내적으로는 콜롬비아 대학교를 졸업한 애가 푸드트럭을 해요. 미국에서는 MIT에서 석사까지 졸업한 애도 푸드트럭을 해가지고 음식점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되게 획일되어 있잖아요. 뭐 고시를 본다든지 금융권 아니면 중공업, 전자 여기가 다 최고라고 생각하고 거기만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다른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비빔밥 유랑단은 계속 하고 싶어요. 또 식품시장이 우리나라의 그 식품시장, 세계 식품시장이 얼마나 크고 거기에서 한식의 가능성이 얼만큼 있는지도 실제로 좀 보여지고 싶고 그래서 이 비빔밥 유랑단은 계속 이어갈 거고요. 이제 내년에는 가능하다면 사단법인으로 해가지고 이거대로 운영을 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비빔밥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제가 비빔밥을 나눠주면서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고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 한식이 그들한테 좀 친숙하고 잘 전달될 수 있을지에 대한 나름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비빔밥 비즈니스를 한번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비빔밥 비즈니스라면 비빔밥집이죠. 예. 밥집이요? 네, 비빔밥집. 비빔밥집을 만들어서 이제 쉽게 말해서 글로벌 스탠다드 비빔밥을 만들고 싶어요, 사실. 맥도날드. 그쵸. 맥도날드처럼. 그러면 그 비빔밥 유랑단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가치가 하나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전처럼 보이는 스펙 쌓기를 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도전인데 이게 수단인 거죠.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목적인 사람한테는 도전인데 그 수단인 사람한테는 아주 도전적인 것처럼 보이는 스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진짜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비빔밥 유랑단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도전의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쟤네들은 비빔밥을 할 줄 알아서 할 거는 이게 아니라 진짜 자신들이 원하는 이야기, 원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중간고사까지 다니다가도 휴학한 애도 있고 4월까지 다니다가 휴학한 애도 있고 그리고 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오는 애들도 있고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문제는 안 되는 일을 너무 빨리 찾는다는 거죠. 결과에 맞는 과정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를 원하면 제한 요소가 있어서 이걸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하기 위해서 과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도전적인 팀이 계속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꼭 단장님께서 비빔밥 체인점을 전 네. 세계적으로 만드셔서 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맥도날드 지수나 그쵸. 막 비빔밥 지수가 생기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해서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도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도전처럼 보이는 것만 골라 하는 것은 너무 비겁하고 어리석어요. 도전을 할 때 필요한 것은 뭔가를 해서 성공하겠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그것을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실패를 감수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도전했다는 것은 색다른 설레임을 안겨줍니다. 두려움과 함께 느껴지는 설레임, 그게 청춘이고 젊음 아닐까요?